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먹거리와 암 발병 원인을 연구해온 박사 이유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라면, 고기, 커피 같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정말 암세포를 키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죠.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날에 잘못 먹은 한 점의 고기가 평생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예 드시지 않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가끔 라면을 먹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고기도 드시죠.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30년 전 제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도대체 무엇이 암을 부르는지, 어떤 음식이 정말 위험한지 알고 싶어서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고 국내외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과 생활 습관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라면을 먹어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분들은 괜찮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면역력의 차이, 조리법의 차이, 그리고 생활 패턴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연구한 자료를 보면 똑같이 고기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굽는 방식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천지 차이예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운 고기와 강한 불에서 태워가며 구운 고기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더 이상 음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정확히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드시면 안전한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요즘 이런 위험한 습관 그대로 하고 계신가요?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태운 부분까지 그냥 드시거나 라면,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시거나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씩 마시는 습관 말이에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암이 무서워서 아예 고기를 끊고 라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커피 대신 물만 마시는 분들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더 건강해지셨을까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대로 올바른 방법을 아시고 적당히 즐기면서 드시는 분들은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평소 식습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이었던 김은자 72세 어머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자상한 할머니셨어요. 손주들이 좋아해서 캠핑 갈 때마다 고기를 숯불에 구워주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늘 태운 부분까지 그냥 드셨어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시고 말이죠. 김은자 어머님은 6.25 전쟁을 겪으신 세대셔서 음식을 버리는 걸 정말 못 견뎌 하셨어요. 고기 한 점도 소중하게 여기셨죠. 손주들한테는 좋은 부분만 주시고 태운 부분은 본인이 드시곤 하셨어요. 가족들이 말려도 괜찮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런 습관이 10년 넘게 계속되었어요. 1년에 서너 번씩 캠핑을 가시니까 그때마다 태운 고기를 드셨던 거죠. 평소에도 고기를 구울 때 센 불에서 빨리 구우시는 걸 좋아하셨고요.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대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본인도 가족들도 크게 충격을 받으셨죠.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다행히 초기 단계였고 담당 선생님께서 생활습관 개선을 권하셨어요. 그때 김은자 어머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어머님의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태운 고기뿐만 아니라 라면도 자주 드셨는데 국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짠맛이 좋다고 하시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드셨거든요. 핵심은 정말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고기를 태우지 않고 굽는 방법을 익히시고 라면은 면만 끓여서 국물은 버리는 습관을 들이신 거죠. 처음에는 아까워서 힘들어하셨는데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요리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텃밭도 가꾸시기 시작했어요. 몸을 움직이는 일들을 늘리신 거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종양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줄어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혈액 검사 수치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1년이 지난 지금 김은자 어머님은 전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여전히 손주들과 캠핑도 가시고 고기도 구워주시는데 이제는 태우지 않고 안전하게 드시고 계시거든요. 더 맛있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건강해지니까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줄어드니까 음식도 더 맛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즐겁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이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면역력 관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김은자 어머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암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암을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운 고기부터 말씀드릴게요. 고기를 숯불에 구울 때 생기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건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위험한 성분입니다. 특히 국제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태운 고기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대장암 발생 위험이 최대 7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수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도 매주 고기를 구워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특히 바깥쪽이 바싹 타도록 구운 고기의 고소한 맛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대장 선종이 발견되었어요. 박영수님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매주 바비큐를 즐기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은 벤조피렌뿐만이 아니에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물질도 생기는데 이것도 DNA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특히 고온에서 오래 구울수록 더 많이 생성되거든요. 하지만 해결책은 간단해요. 고기를 굽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수육이나 찜 요리로 드시면 훨씬 안전해요. 꼭 구워 드시고 싶으시면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시고 태운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세요. 특히 아이들에게 태운 고기를 먹이는 캠핑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해요. 어릴 때부터 형성된 식습관이 평생 이어지거든요. 손주들과 함께 캠핑 갈 때는 더욱 조심해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고기를 어떻게 드시나요? 다음으로 라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라면 자체가 문제의 음식은 아니에요. 조리법과 과다 섭취가 진짜 문제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햇볕에 노출된 라면의 기름 성분이 쉽게 산패되어 과산화지질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다고 해요. 라면에 들어있는 기름은 파묘가 대부분인데 이 기름이 고온에서 가공되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될 수 있어요. 또한 라면 스프에는 MSG와 각종 화학 조미료가 들어있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되죠. 제가 상담했던 이정호 59세님은 라면, 국물을 매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짠맛이 좋아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드셨는데 그러다 위염이 심해져서 고생하셨죠.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계속되었어요. 라면 국물에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80% 정도가 들어있어요. 이걸 매일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염증 반응도 증가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면만 끓여서 물을 버리고 새 물로 조리하거나 아예 겉면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겉면에 채소를 많이 넣어서 끓이시면 영양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높아져요. 일주일에 여러 번 먹는 습관은 피하시고요. 라면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드시나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2018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모든 카페에 이런 내용의 경고문을 붙이라고 명령했을 정도예요. 아크릴 아마이드는 고온에서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이 반응할 때 생기는 물질인데 콩을 볶는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돼요. 진한 로스팅일수록 더 많이 생기죠.
최미경 65세님은 하루에 5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저녁에도 한 잔. 이렇게 드시다가 심한 위산 역류를 겪게 되셨어요.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요. 특히 빈속에 마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안감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대용량 테이크아웃은 피하시고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에 커피를 몇 잔씩 드시나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했는데 최근에는 고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거든요. 한국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고기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붉은 고기인 소고기, 돼지고기에는 햄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대장 내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장내 나쁜 균이 증가하고 좋은 균은 줄어들어서 장 건강이 나빠져요. 김철수 61세님은 매 끼니마다 고기를 드시는 분이셨어요. 아침에 소시지, 점심에 불고기, 저녁에 삼겹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변비와 복부 불편감으로 고생하게 되셨어요. 가스도 자주 차고 소화도 잘 안 되셨고요. 고기만 많이 드시고 채소나 콩류 섭취가 부족하면 장내 환경이 나빠져요. 섬유질이 부족해서 변비가 생기고 독소가 장에 오래 머물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콩, 두부, 채소를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된장, 청국장, 두부를 즐겨 드신 이유가 있어요. 콩 단백질은 소화도 잘 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고기 위주의 식단은 장 건강에 부담을 주니까 균형을 맞춰주세요. 콩 반찬을 식탁에 자주 올리시나요? 잘못된 식습관 광고도 조심해야 해요. 특정 음식이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주장들이 많은데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요.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20년간 추적 연구에서도 특정 음식 한 가지의 효과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거든요. 건강식품 시장에는 과장 광고가 정말 많아요. 이 음식만 먹으면 암이 예방된다. 저 음식만 먹으면 치료된다는 식의 광고들 말이에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거의 없어요. 박미숙 70세님은 텔레비전 홈쇼핑 광고를 보고 비싼 건강식품을 사서 드셨어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투자하셨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죠. 오히려 그 돈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요. 건강식품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적당한 양의 고기와 생선을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혹시 최근에 광고를 보고 건강식품을 구입하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면역력이에요. 사실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매일 수천 개씩 생겨요. 하지만 면역력이 정상이라면 자연스럽게 청소되죠. 문제는 면역력이 약할 때예요. 아무리 작은 발암물질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 흡연, 불규칙한 식사, 외로움 등이 모두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윤정호 67세님은 스트레스가 심하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우울감도 있으셨고 감기에도 자주 걸리셨어요.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억제돼요. 특히 NK세포라고 하는 자연살 상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세포가 바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필수예요. 하루 7-8시간은 주무셔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되죠. 특히 피곤할 때 무리한 음주는 정말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면역세포를 직접 파괴하거든요.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이렇게 위험 요소들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을 막는 생활 속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태운 음식을 피하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에 태운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셔야 해요. 아까워서 드시면 절대 안 돼요. 태운 부분을 잘라낼 때는 넉넉하게 잘라내세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열이 전달되면서 안쪽까지 발암물질이 스며들 수 있거든요. 특히 검게 탄 부분 주변 1-2cm는 함께 제거하시는 게 안전해요.
고기를 구우실 때는 알루미늄 호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호일에 싸서 구우면 직접적인 열을 차단할 수 있거든요. 또는 그릴팬 대신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리네이드 소스에 재워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양파, 마늘, 레몬즙 같은 천연 항산화 성분이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해주거든요. 특히 로즈마리나 타임 같은 허브를 넣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특히 캠핑이나 바비큐를 할 때 조심하셔야 하는데 아이들의 식습관이 이때 형성되거든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운 고기를 드시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굽기보다는 삶기나 찜 요리를 활용하시면 훨씬 안전해요. 수육찜, 닭, 갈비찜 같은 요리들이 영양도 좋고 안전하거든요. 국물도 우러나와서 더 맛있고요.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시간도 단축되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고기를 구우실 때도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시고 태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센 불에서 빨리 굽는 것보다 약한 불에서 시간을 두고 구우시는 게 훨씬 좋아요. 평소 어떤 조리법을 가장 자주 쓰시나요? 라면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도 있어요. 면만 먼저 삶아서 그 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속에 들어있던 불순물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제조 과정에서 생긴 산화된 기름이나 보존료 성분이 상당히 제거돼요. 물을 버린 후에 새 물을 넣고 스프를 넣어서 조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 함량도 3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라면 국물에는 염분과 지방이 정말 많아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80%가 들어있거든요. 우리 몸에 부담이 되죠.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겉면을 선택하시거나 채소를 많이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당근, 양파, 버섯, 시금치, 콩나물 같은 걸 넣으시면 영양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높아져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계란이나 두부를 넣으시는 것도 좋고요. 라면을 드실 때는 김치나 깍두기 같은 발효식품을 함께 드세요.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또한 비타민C도 보충할 수 있어서 면역력 향상에도 좋아요. 라면 드실 때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시나요? 커피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한두 잔은 괜찮지만 3잔 이상은 위장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한 잔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특히 빈속에 커피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위산이 과도하게 나와서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커피를 드시지 마시고 물 한 잔 먼저 드시고 가벼운 식사 후에 커피를 드세요. 커피 대신 드실 수 있는 대체 음료들이 많아요. 보리차는 몸에 열을 내려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옥수수차는 달콤한 맛이 나서 커피 대신 드시기 좋고요. 현미차, 결명자차, 둥글레차도 좋은 선택이에요. 녹차도 좋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대신 허브차들을 활용해보세요. 캐모마일차는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페퍼민트차는 소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드시다 보면 은은한 단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우리 입맛이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건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맛을 더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아침 첫 음료로 커피를 드시나요? 긍정적인 생활 태도도 정말 중요해요. 이게 면역력과 직접 연관이 있거든요. 봉사활동이나 나눔을 실천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면역세포를 억제해요. 반대로 기쁨이나 감사함을 느끼면 엔도르핀, 세로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거든요. 혼자만의 걱정에 매이지 마시고 이웃과 교류하거나 작은 봉사를 실천해보세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하거나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하는 것도 좋아요.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훌륭한 나눔이에요. 취미 활동도 면역력에 도움이 돼요. 원예, 그림 그리기, 독서, 산책 같은 활동들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거든요. 특히 자연과 가까운 활동들이 효과가 좋아요. 웃음도 정말 중요해요. 웃을 때 NK세포라는 자연살 상세포가 활성화돼요. 이 세포가 바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최근에 누군가를 도와주며 기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핵심이에요. 특정 음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정말 중요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한 단백질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해요. 우리 전통 식단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콩,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단 말이에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이 얼마나 훌륭한 건강식인지 다시 깨닫게 되실 거예요.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암 효과가 있어요.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요. 나물 반찬들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현미밥에 된장국, 김치, 나물 몇 가지면 완벽한 한 끼가 되거든요.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조합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과일도 하루에 2-3종류 정도는 드세요. 사과, 배, 귤, 바나나 등 제철 과일이 좋아요. 과일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당분이 많으니까 적당히 드시고요. 견과류도 좋은 간식이에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염 효과가 있어요. 하루 한 움큼 정도가 적당해요. 오늘 저녁 식탁에는 어떤 반찬이 올라가셨나요?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해요.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움직이시면 면역력이 크게 향상돼요.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져요.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영양소와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아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음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되거든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거예요. 잘못된 상식은 특정 음식이 암을 이긴다거나 어떤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극단적인 생각이었어요. 올바른 관리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면역력 유지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30년간 만난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건 있어요. 건강한 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한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셨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운 고기 한 점을 아까워서 그냥 드시고 라면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고 하루에 커피를 대여섯 잔씩 마시는 습관이 계속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작은 발암물질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평생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10년, 20년 누적되면 정말 위험해져요. 우리 몸의 해독 능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간이나 신장 같은 해독기관들이 계속 과부하가 걸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이 같은 음식도 가끔씩 즐기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고기를 구울 때 태우지 않고 라면은 면만 끓여서 국물을 적게 드시고 커피는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김은자 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놀랍게 회복돼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좋거든요. 면역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우리 몸이 스스로 암세포를 청소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치유력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한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혈액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요. 염증 수치는 떨어지고 면역 지표들은 올라가죠. 1년 정도 지나면 몸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불에 탄 음식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세요. 라면 국물은 조금만 드시거나 아예 남기세요. 커피는 하루 한두 잔으로 줄여보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나아질 거예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태운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한번 몸에 들어가면 쉽게 배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최선이에요. 특히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웃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어떤 비싼 건강식품보다 효과적이에요. 음식은 균형 있게 드시고 과도하지 않게 적당히 드시는 게 최고의 건강법이에요.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면역력이 50% 이상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 7-8시간은 꼭 주무시고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세포를 직접 파괴하거든요. 명상, 심호흡, 산책,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세요.
웃음도 정말 좋은 약이에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을 보면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한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잘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6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패턴이거든요. 일주일에 80% 정도만 잘해도 충분해요. 나머지 20%는 여유롭게 즐기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암 예방에 특히 도움이 되는 우리 전통 먹거리와 식습관을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된장, 김치, 나물 같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들이 얼마나 훌륭한 건강식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된장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어떻게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지, 김치의 유산균이 면역력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나물 반찬들의 파이토케미컬이 어떤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요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들이에요. 여러분의 식탁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레시피들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은지, 나이대별로 주의해야 할 식습관은 무엇인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70대, 80대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도 다르고 주의사항도 다르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음식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혹시 평소에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특히 태운 고기, 라면, 국물, 과도한 커피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